네, 진사로입니다. 69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용인에 있는 심곡 서원이래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 등 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사된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돼 있죠. 자, 호는 정함이고 소격서 폐지에 앞장섰다까지 나왔어요. 자, 이분은 바로 그 조광조. 중종 제위 시기에 대표적인 살인파 언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에 들어갈 것도 결국은 이제 조광조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이 조광조 학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예요. 그 소격서 폐지랑 위훈 삭제 말고 하나가 더 있다면 현량과 시행을 추진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입니다.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가 바로 조광조 학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순서대로예요. 그 이제 이 당시에는 훈구와 살인이 이제 둘 다 이렇게 정치에 있었던 시기니까 이 살인들이 성장하는 거를 훈구가 이제 마땅찮게 보고 있었죠. 자기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됐으니까. 근데 소격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 훈구들도 어차피 유학학자들이기 때문에 저거 소격서 폐지? 저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현량과 실시에 대해서는 저놈들 세력 기반이 지방이니까 지방 살인들을 올리려고 저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요 위훈 삭제가 나오는 순간 아마 훈구들이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이제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즉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신들, 이 위훈이라는 게 거짓된 훈격을 말하죠. 그래서 이 거짓된 공신들을 찾아서 싹 다 지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광조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훈구들이 이거 진짜 위훈 삭제하면은 그 날라갈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저 조광조 애들 제거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기묘사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시 중종도 조광조가 너무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이제 세게 걸고 막 나가니까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기도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답은 4번 현량과 실시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악 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다.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스님은 성악 10도, 율곡 이희 선생님은 성악 지묘, 이렇게 되고,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김일손이라는 사림이에요. 그래서 이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무호사화가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호사화를 일으켰던 이 유자광 등 훈구 세력들이 빌미로 잡았던 게 요거였어요.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주세붕이라는 분입니다. 역시 사림이죠. 자,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인데요. 자, 요 분에 대해서는 조선 경국전하고 또 하나가 불시잡변, 요 책을 썼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 왕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자. 자,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돼 있고,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 외교정책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왔죠. 비난받을 행동도 있고 적절한 선택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이분은 광해군이죠. 물론 비난받을 행동 맞아요. 폐모 살제 이거고, 심지어 살형도 했어요. 형인 임해군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옥살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거는 비난받을 행동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 의견은 이 광해군이 여기 뭐 외교정책, 이게 중립외교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 외교로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에도 막부랑 기요약조 체결해가지고 교역 제기한 거, 통신사 파견한 거, 이런 거는 실리적 외교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제 광해군이 가장 많은 활약을 벌였을 때는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세자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적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을 찾으라고 물었는데, 이 광해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자시대 때 임진왜란에서 이제 조정의 절반을 나눠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결집시키면서 그 활약을 했어요. 선조는 저 의주에 틀어박혀서 명나라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고, 광해군은 그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행정을 돌리고 활약을 했었다. 이게 있고, 이제 그 후에도 임진왜란 끝난 뒤에 왕위에 올라서 전란의 피해 복구에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 의학, 동의보감, 요것도 나오게 됐었다라는 게 선지에 있죠. 3번입니다.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업적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동법 시행.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태종이에요. 나중에 세조가 또 하죠. 자,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요거는 세종대왕이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하였다. 영조고요.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조입니다. 저 신해통공이 금, 난전, 권을 폐지하는 이런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전 상인들이 금 난전권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면서 난전을 자유롭게 벌여도 된다. 그러니까 상업활동 장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신풍 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단자를 올리기를 외아들인데 강도해변 때 처가 잡혀갔다 속한되어 친정 부모집에 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적국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아들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래요. 국왕의 삼전도의 상국판으로 종결된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자, 이게 병자호란이죠.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유학의 그 성리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이혼하게 해달라. 청나라로 갔다 왔으니까 이혼. 이게 이제 뭐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그 환양,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이게 환양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 낮잡아서 환양년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거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좀 그렇죠. 이 당시 선비들의 마인드가 어땠는지 지금 관점으로 보자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병자호란이에요. 자,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병자호란의 영향하면 일단은 북벌입니다.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게 대두됐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요.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역시 이완하고 송시열. 근데 이 북벌이 진짜로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항복까지 해놓고서 309고두례까지 해놓고서 북벌이라니 참. 예. 자,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고요. 김종서가 도망강 일대 육진을 개척했다랑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건 두 가지는 세종대왕식이에요.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광해군 때. 이게 이제 그 중립외교를 보이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가 중종 때인데 요거는 삼포외란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때 비변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가 왕이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만약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수신전이라 했고, 부부가 모두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휴량전이라 일컬었으며,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재순다면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 과전이라 했다. 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되죠. 이 가왕은 바로 세조입니다. 아까 제가 6조 직계제 나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세조,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그 왕입니다.
자, 세조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선지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게 세조입니다. 사실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부터 불교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취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재위하던 시기에 이제 아들 수양대군에게 야, 나 후민정음 이거 해야 되는데 좀 관련된 불교 경전 좀 뭐 좀 있냐? 하니까 이제 세조가 뭐 석포상절, 월인청강지곡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훈민정음으로 다시 써가지고 반포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일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이 수양대군이 굉장히 불교 쪽에 정통하게 심취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유정난 일으켜서 김종서, 황보인, 뭐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장악한 뒤에 왕이 된 후에 이제 좀 후회가 됐던지 어땠던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좀 심리적인 고통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경도감을 설치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숭유 억불이 맞겠지만 이 세조 재위 시기에는 불교 관련된 그 경전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간경도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정답이고, 자, 음악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의 완성은 성종이죠. 경국대전, 국조 올해의 악학괴범, 동국여지 승남,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태종. 이방원식이죠. 문화 파트로 보자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리고 개미자를 주조했다가 태종시대. 자, 그 다음에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정조.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둠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결사항전한 탄금대 전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타평리 7층 석탑의 건립, 그 다음에 김윤후의 대몽항쟁 전개, 그리고 다인철소와 완오리 제철 주적이 있고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나왔습니다. 지역 문제죠. 자, 김윤후의 대몽항쟁은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가 있었고요. 특히 이 충주성 전투에서 이 다인철소 주민들이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신립의 탄금대 전투, 이 탄금대도 충주에 있죠. 따라서 이거는 충청북도 충주를 뜻합니다. 이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론 충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좀 설명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중원경이었어요. 오수경 중 하나였던 중원경.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선지 4번에 있는 게 충주 고구려비. 사실 뭐 제가 역사의 길로 나아가면서 이것저것 보는 걸 좋아하지만 특히나 그 삼국시대 역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역사를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구려 관련된 게 우리 이 대한민국 쪽에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충주 고구려비도 구경하러 가고 막 이랬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죠. 이제 뭐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아차산 쪽에 가면 거기 고구려식에 세워졌던 누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충주에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구려비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수왕 시기에 건립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강을 장악했던 그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서울인데, 서울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덕수궁이에요. 궁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덕수궁, 석조전. 현대적 건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석조전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이제 또 하나의 그 현대적 건물로 중명전이 있는데, 이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요거 숙종시대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충북 괴산이요. 이게 이제 숙종시대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폐지됐어요. 역시 그 서원 폐지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제가 아까 그 서경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평양입니다.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다. 부산경찰서예요. 부산입니다. 이 박재혁 의사는 의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가가지고 박재혁 의사의 그 의거지도 이제 가봤었다라는 거 자랑입니다. 26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며칠 전 주상께서 희빈장 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 중종께서 아직 젊으신데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우려스럽네 라고 했고 가가 있었죠. 자,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희빈장 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았고 이제 결정이 성급한 거 아니냐 우려스럽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랑 관련된 게 뭐냐면 기사왕국이에요. 이 얘기를 송시열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화가 기사왕국 직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말을 똑같이 송시열이 숙종한테 올려요. 그러니까 숙종이 그래? 그래. 너 끝. 하고서 이제 송시열 날려버립니다. 그게 기사왕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서인들이 세력을 잃게 되고 남인들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라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전이었던 희빈 장씨가 다시 희빈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 되는 건데 요거랑 관련되는 거는 갑술왕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사왕국 직전의 일과 갑술왕국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얘기는 이제 송시열이 숙종한테 똑같이 해요. 그랬는데 숙종이 그 말을 딱 듣고 오케이 그렇단 말이지 왕의 결정에 반발을 하는 거냐? 너 죽어 해가지고 사살됐다. 이게 기사왕국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른 것들도 볼게요.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세조식입니다. 세조시기에 이렇게 무신들이 일으켰던 반란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징옥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시애의 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애의 난과 이징옥의 난, 요 두 가지가 세조시대에 있었다. 이거고. 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이 예송은 현종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에 나오는 건 숙종식이죠. 그러니까 숙종보다 전입니다. 자, 정열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초곡사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선조식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붕당이 분화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기초곡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송강정철. 이거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탕평비 건립. 이거는 영조식이죠. 자,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가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은 청해화가 나빙이 그린 가해 초상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시가 있다. 연행사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청해 가서 그곳의 문인들과 폭넓게 교유했고 이 과정에서 북학의를 저술해서 청해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대표적 키워드 북학의. 이분은 바로 박재가 학자입니다. 자, 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제 북학의를 저술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제 북벌이 아니라 북학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요 박재가 학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 연행사의 일원 북학의 요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박재가랑 유득공 이덕무까지 해가지고 세 분을 이덕무예요. 요 세 분 합쳐가지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소관 기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에 있죠. 4번이요. 당시에도 이제 신분제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 출신들은 원래 관직에 등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점을 갖다가 신하들이 지적을 하니까 정조가, 당시 왕이 정조죠. 정조가 이 신하들을 학문으로 찍어 누르면서 나는 얘네들 뛰어나니까 써먹을 거야. 기용할 거야. 라고 해서 기용해가지고 써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발해고 쓰시고 막 북학의 쓰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정조가 워낙 그 성리학 학문으로 그냥 조선의 원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학자들을 다 학문적인 논리로 다 논파해 가면서 이들을 규장과 검소관으로 기용해서 활용했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고 이제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 지리서인 지구 전요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그 최한기라는 분이에요.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이거 홍대영입니다. 의산문답하면 나와야 돼요.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그리고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다. 야, 땅이 돌고 도는데 왜 중국이 중심이냐? 어느 곳이든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리와 무등을 풍자하였다. 연암 박지원 학자죠. 자, 전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서 관할을 습격하고 불태웠다는 군,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악, 향리들의 행포에 맞서서 유계춘이 주도했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임술 농민 봉기요. 자, 이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관리들의 수탈 때문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배관 매직이 성행하였다. 이래서 이제 돈 주고 관직을 사가지고 관리에 앉아요. 그럼 관리직에 앉으면 자기가 냈던 돈을 뽑아야죠.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탐악이 벌어졌다. 그래서 농민 봉기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민구제를 위하여 흑창이 설치되었다. 태조왕건.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거 신라 하대 진성여왕 제2식이죠. 저 사벌주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홍건적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다. 이거 공민왕식이에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의 유행은 그 원간섭기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등사 나왔습니다. 자, 전등사는 강화도 정족 산성 안에 위치한 사찰로 대웅전, 약사전 등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데 정족산 사고가 복원되어 있대요. 가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원수 장군의 승전비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전등사의 가때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바로 병인 양요죠. 이거 완전 여담인데 이 전등사 바로 밑에 큰 학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기숙학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학원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지역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정족산성이 이쪽에 있고 그 안에 전등사가 있는데 이 전등사 가보시면 굉장히 크고 고즈넉한 절입니다. 이 양원수 장군의 승전비도 있다 이거죠. 자, 병인 양요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안타까운 내용이 선지에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이에요. 전개 과정에서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이제 귀중한 도서들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군이 여기 와가지고 봤더니 귀중해 보이니까 이걸 막 약탈을 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의궤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이 의궤, 그 왕실의 행사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환받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왕이 공산성으로 피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괄의 난을 뜻합니다. 이때 왕은 인조예요.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고부본기예요. 이제 안핵사로 기억할 만한 인물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박규수, 이용태, 이렇게 두 분인데, 이 박규수 안핵사께서는 이제 임술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제너럴 셔먼호 때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라고 명령한 평안 감사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용태 안핵사는 이제 이 고부 봉기, 그러니까 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타막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거 조사하러 갔다가 그 농민들을 처벌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산봉기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요거는 그 신유박해예요. 순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에 있었던 천주교 주교에게 그 백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역모입니다. 외국 군대 출병, 외국 군대 보내가지고 조선 좀 잡아달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역모죠.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금을 부과하는 직책의 신하들이 재물을 거둬들여 자기 배만 채우면서 가경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은 몇 달 동안 나눠주지 않았다. 13개월입니다. 자, 훈국의 군사가 먼저 난을 일으키고 가경의 군사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채흥, 민겸호, 김보현, 민창식을 죽였고 중전을 시해하려 하니까 중전은 장호연으로 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난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재물을 걷어서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이제 군인들 봉급을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모군란이죠. 아, 이게 이분들 군인들이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인데 월급을 안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하더라도 월급은 주고 해야지. 아, 참. 자,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요게 이모군란이 이제 청나라가 진압을 하죠. 이 중전 명성황후죠. 이제 청나라 군이 이 민씨 세력의 요청에 의해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면서 두 개의 조약이 맺어집니다.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청상민 수육무역 장정. 이 제물포 조약은 일본 공사 간에 일본 경비병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 군 주둔. 왜냐하면 이때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고 별기군 교관, 일본 교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야, 너네한테 우리 공사관 경비 못 맡기겠어. 우리 경비병이 할 거야. 라고 해서 제물포 조약을 맺은 거고,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의 내지무역을 허가한 거죠.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해줬으니까 청나라 측에서 야, 너네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너네 위기를 막아줬잖아.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맺어진 조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4번에 있죠. 일본 공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라는 게 이 이모군란의 영향, 특히 제물포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강화도 조약 체결은 그 전이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도 전이죠. 이거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1차 수신사입니다. 그 다음에 척하비가 세워진 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전이고요. 통리 기무하문과 12사가 두어진 것도 이모군란보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31번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